여러분, 만약 챗GPT가 답답하다고 느끼시거나 뭔가 내가 일을 시키기에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중 90%는 이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쓰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아마 오늘 영상만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쓰는 챗GPT가 훨씬 속도도 빨라지고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답변을 주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알린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챗GPT가 사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챗GPT 들어가서 왼쪽 위에 보시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면 대부분 챗GPT-4o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이거를 펼쳐보면 모델이라고 하면서 GPT-4, GPT-4o, GPT-4o mini, GPT-o1, GPT-o1 mini 뭐 종류가 엄청 많이 있죠. 이게 여러분이 챗GPT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용도에 따라서 다른 걸 쓰셔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셨을 테니까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GPT-4o로 거의 모든 작업을 하셨을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셨던 분들도 이름도 비슷비슷하고 밑에 있는 설명도 너무 대충 적혀 있어서 이게 뭔지 여기서 뭘 써야 하는지 감도 안 잡히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뭐 논리적 설명 가능, 논리적 설명이 뭔데? 다른 모델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많은 모델별로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무슨 일을 할 때 써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 GPT-4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릴 모델 중에 가장 출시한 지 오래된 모델이고요. 이전 모델인 GPT 3.5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3.5에 비해서 텍스트를 더 깊고 정교하게 이해하고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죠. 특히 수학 문제 같은 것들에서 예전에 3.5일 때는 오답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GPT-4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정답률이 4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또 지원하는 언어가 많아졌고요. 이전보다 훨씬 더 긴 문서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GPT 3.5는 최대 4,000 토큰까지 처리가 가능했는데 이 4로 넘어오면서 8배가 넘는 최대 32,000 토큰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큰은 의미는 좀 다르지만 쉽게 설명드리자면 글자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GPT 3.5 시절에는 텍스트로 하는 작업만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이미지를 첨부해서 일을 시키거나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GPT-4o는 뭐냐? 앞서 설명드린 GPT-4 뒤에 알파벳 O가 더 붙었죠. 이 O는 영어 옵티마이즈드의 앞글자를 따서 붙인 거고 최적화된 이라는 뜻입니다. 최적화된 GPT-4라는 거죠. GPT-4가 이전 모델인 3.5에 비해서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만큼 속도도 많이 느려졌거든요. 간단한 질문을 해도 얘가 답변을 주는 속도가 느렸어요. 그리고 문제를 처리하는데 연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용자들이 금방 한도에 도달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복잡하고 어려운 일만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가볍고 다양한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만든 게 바로 최적화 버전이 GPT-4o입니다. GPT-4에 비해서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은 떨어지지만 답변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GPT-4에 이미지 처리 기능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텍스트 작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GPT-4o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훨씬 더 잘 처리하죠. 그리고 웹에서 검색하는 기능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PT-4가 지금 챗GPT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효율이 좋은 이 4o가 적합하기 때문에 이 모델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올라운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니가 붙은 GPT-4o 미니가 또 있습니다. 이 미니가 붙어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GPT-4o보다 더 경량화된 라이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미 한번 최적화시킨 GPT-4o를 한 번 더 경량화를 시킨 거기 때문에 짧은 텍스트 위주의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작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주 빠른 답변이 필요할 때 빼고는 사실상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챗GPT를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모델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불가능해서 여기에 그냥 챗GPT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GPT-4o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GPT-o1이라는 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챗GPT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이 가장 못하는 게 수학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챗GPT는 추론을 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숫자로 접근해서 처리하는 컴퓨터와는 다르게 챗GPT는 사람처럼 언어로 접근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수학, 과학, 코딩 같은 것들을 할 때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O1 모델입니다. 기존의 챗GPT의 성능을 훨씬 끌어올려서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심층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고급 언어 모델이에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IMO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는 시험이 있는데 챗GPT한테 이 시험을 치라고 시켜봤더니 GPT-4o 모델은 정답률이 13%밖에 안 나왔는데 O1 모델은 정답률이 83%나 나왔습니다. 또 코드포시스라는 코딩 대화가 있는데 여기서도 상위 11%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O1 모델은 아주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려운 수학 과학 문제를 풀고 또 복잡한 코드를 정확하게 생성하고 디버깅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구원분들이나 개발자분들처럼 아주
아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 적합하겠죠. 이 5원 모델도 미니 버전이 있는데요. 5원의 속도와 효율을 높여서 더 경량화한 모델이에요. 5원 모델이 워낙 연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속도도 느리고 돈이 많이 들어서 이걸 좀 더 가볍게 만들어서 속도도 더 빠르고 비용도 효율적인 추론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좀 덜 복잡한 반복적인 수학이나 코딩 작업을 빠르게 하는 데 적합합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O3 모델도 출시한다고 하는데 더 복잡한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보고서, 논문이나 소설, 각본과 같이 창의적이고 복잡한 긴 글을 써야 하는 텍스트 위주의 작업을 할 때는 GPT-4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너무 복잡하지 않은 텍스트 작업 또는 이미지, 오디오, 웹 검색 등 다양한 작업을 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GPT-4.5를, 고난이도의 복잡한 수학, 과학, 코딩을 해야 할 때는 5원, 그거보다는 좀 가벼운 일상적인 수학, 과학, 코딩을 할 때는 5원 미니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 항상 그냥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GPT-4.5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작업에 맞춰서 적절하게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챗GPT를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모델을 선택하는 게 불가능해요. 저는 이 챗GPT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유료 구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이나 앞으로 작업할 때 혹은 일상생활에서 챗GPT를 활용하실 분들은 웬만하면 플러스 버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